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여당 초선 의원들하고 차담회를 갔습니다.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김웅을 비롯해서 치받기를 잘했지만 치받아도 무슨 의미 있는 치받음이 없었습니다. 김웅이가 치받기를 갖다가 대들면서 그냥 홍준표 조직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그 스스로가 지금 이름도 존재도 없는 저기에 깔려버렸습니다. 그는 일단 초선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일단 잘 되면 잘 되지만 못하면 저 후미에서 앞으로 스타일을 구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반듯한 소리로서 정말 대세를 가르는 그런 소리를 할 때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김웅의 가장 안 좋은 실책이었다는 것은 바로 홍준표, 당 밖에 있는 홍준표, 복당을 원하는 날, 복당을 선언하고 복당하겠다고 복당 입당원서를 내겠다. 이렇게 한 날 바로 김웅이가 홍준표를 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히 말해서 존재의 피아노로 저기 구석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건 뭐냐? 그가 정치 철학적인 바탕도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그는 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꿈속에서 휘날렸다. 그리고 자기의 계파만 생각했다. 유승민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또 그 무엇을 아마 원했을 것이다. 김종인을 내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을 모셔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아주 기염을 토했지만 그 기염은 전부 다 허구가 되고 허상이 됐다.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런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 민초, 소위 쓴소리 경청 1탄에서 더 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이라는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이 차담회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차담회를 갔습니다. 자, 김웅이나 김웅이나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당의 초선이 똑똑한지 민주당 초선이 똑똑한지 딱 비교해보는 아주 그냥 비교의 장입니다. 김웅이냐 또 김웅 같지 않은 초선이냐, 이 초선의 비교가 오늘 딱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81명이지만 일정 조율 등 문제로 한 40~5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9개로 모둠을 나눠가지고 각 모둠별로 대표 질문자를 정해서 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형식도 자유토론도 아니네요. 그냥 뭐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르고 다듬고 하겠죠. 이번 차담회는 지난달 국회 찾은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대통령과 초선 의원 간 만남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거랍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이 조절을 하겠죠. 대통령 체면 차려줘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표 한 사람만 질문해라. 뭐 등등. 별 볼 일은 없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질문다운 질문이 나올지 한번 기대는 해보는 눈치들입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라는 것은 이 초자들이라는 그 초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처음 일대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에는 이 굉장히 초선 의원들이지만
경륜이 높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을 딱 보면 말이죠. 그분은 군에서도 상당히 엘리트에다가 소위 작전통에다가 정말 군에서 중진이 아니고 완전히 최고급 리더입니다. 그래도 초선의원입니다. 이 초선이라는 그럼 초자가 뭐냐? 김웅처럼 저렇게 나대는 초자가 아니고 웅장하고 조용한 자기를 갖다 정관하면서 정치의 세계에서 1년 동안을 2, 3년 동안을 이렇게 정관을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바른말 하면서 프레시한 얘기를 나라에다 던지면서 두 번째 자기가 정치적인 야망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딱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선 때부터는 그의 정치적인 포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래가. 또 그렇게 해야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김웅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냅다 나와가지고 그냥 홍준표라는 소위 야권에서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그 복당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크게 던지고 그 다음에 김종인을 갖다가 꼭 데리고 오겠다 하고 김종인 만났다고 설쳐대더니 벌써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결국 민주당이 오늘 문 대통령하고 차담회를 하는데 초선들과 거기서 좀 더 국민의힘보다 나은 초선들이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쓴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 현실적이고 상당히 진취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기대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이제 광풍도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마지막 터미널, 임기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9개월, 10개월이면 사라질 사람들이죠. 그래도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번에 정권을 어떠한 수를 써더라도 정권을 창출해야 되겠다. 나는 의지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현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만약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야권이 분열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술 전략을 아마 부리고 있을 겁니다. 하이테크를 아마 머리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같은 자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런 정권 교체기에 대선을 훌륭하게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시기에 말입니다. 다 뒷배를 가지고 뒤에 배경이 뭔가를 느끼게 그림자를 느끼게 하면서 쫙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갑자기 30대를 튀어내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땅땅땅땅 언론이 또 몇 언론이 그러더니 돌풍을 만들어내더니 그러나 그 돌풍도 미풍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정신들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경원, 주호영은 둘이 빨리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의 대대로 두 사람은 매를 맞게 됩니다. 특히 주호영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김종인을 모시고 억지로 와서 그렇게 여론이 김종인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와서 또 보낼 때는 나중에 상임대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걸 갖다 빌미로 이준석이가 주호영을 갖고 놀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기는 김종인을
차기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반드시 모시겠다고 방송 언론에 나서 인터뷰 공개를 다 했습니다. 아니 세대 교체하자면서 80대를 선대위원장으로 와서 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개문 발차 우리가 딱 떠나면 법에 있는 대로 해서 일단 우리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하겠다. 국민의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겠다. 결국 뭐냐? 윤석열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다. 당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경선해가지고 거기서 당 후보를 하나 내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건 야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못하면 윤석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최재형도 홍준표도 택도 없습니다. 단일화하지 않는 안철수도 못 이깁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단일화가 되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후보가 누구인 간에 야당 후보면 다 됩니다. 경선에 참여해서 당선만 되면 당선되는 분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일화를 깨는 사람들은 역적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노는 또 국가안보 튼튼한 한미동맹, 이러한 대한민국의 태양, 바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